우주 발사체인 나로우가 내일 오후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도전에 나섭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9개월째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에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1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3년 만에 3분의 2로 감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듣겠습니다. 한동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미국 재정 절벽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하락했습니다. 28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2.42포인트 하락한 1912.7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장 초반 하락세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이후 외국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장중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기금이 대량 매수에 나서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이날 연기금이 1,043억 원치를 사들이는 등 기관이 1,666억 원치를 사들였고 개인도 740억 원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2,648억 원치를 내다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51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음식용품이 올랐고 철강, 금속, 기계는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KB금융, 신한지주,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등이 낙폭이 컸습니다. 또 이날 포스코를 포함해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대한제강 등 철강주들도 중국 철강 시장에 대한 우려에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이날 동아제약이 기관의 매수세에 3.9% 올랐고 제일모직도 실적 호조 전망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총 거래량은 4억 356만 주, 거래대금은 3조 8,35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포스코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3위 자리를 현대모비스에 내줬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철강 수요 부진에 시달리던 포스코가 시가총액 3위 자리를 현대모비스에 내줬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전날보다 2.19% 떨어진 31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기관이 4만여 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6만 5천 주 넘게 팔며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일 42만 4천 원을 기록했던 포스코의 주가는 8개월 만에 26% 넘게 빠지면서 시가총액도 36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10조 원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로써 포스코는 이날 27조 4,510억 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한 현대모비스에 결국 시총 3위 자리를 내주고 4위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예,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도 2,000포인트를 내준 상태에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포스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지요? 예, 문제는 포스코의 주가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김현태 KB투자증권연구원은 국내 열연 가격의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국내 철강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 제한적인 반등에 그칠 것이라며 특히 내년 9월 현대제철 제3고로 증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포스코 주가가 그렇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포스코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지적하면서 포스코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점도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스탠다드앤드푸어스가 포스코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린 데 이어 또 피치도 포스코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 플러스로 강등했습니다. 김경준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국제신용평가사의 포스코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 중 하나가 지난 2005년 1조 원의 순현금에서 올해 9월 17조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차입금 때문이라며 차입금이 증가한 만큼 주주 가치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수익성 향상뿐만 아니라 차입금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현태 연구원도 신용평가사는 확정 실적에 근거해 신용등급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미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크다며 다만 글로벌 펀드 중 포트폴리오 편입에 신용등급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 수급 측면에서 포스코의 주가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가 내일 오후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도전에 나섭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나로호는 오늘 오후 3시 30분경 발사 준비 예행 연습을 마쳤습니다. 비바람 등 돌발 상황만 없다면 나로호는 예정대로 내일 오후 4시경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2년 개시된 나로호 사업에는 10년간 5,200억여 원이 투입됐습니다. 나로호는 지난 2009년 8월과 2010년 6월 두 차례 발사됐으나 모두 정상 궤도 진입에 실패했으며 3차 발사는 지난달 26일로 예정됐다가 부품 결함이 발견돼 연기됐습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9개월째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2년 10월 중 국세수지 동향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가 58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는 올해 2월부터 9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왔으며 10월까지 누적 흑자는 341억 3천만 달러로 한국은행의 연간 전망치 34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석유제품,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10월 수출은 482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7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수입은 전월뿐 아니라 전년 동월 대비로 모두 증가하며 10월 430억 달러를 기록해 불황형 흑자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에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지난해 3분기 이후 중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개선 노력 등을 감안해 중국은 환율 조작국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안화는 여전히 상당히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안화의 환율 변동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재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 외환당국에 대해 시장 개입을 자제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당국을 상대로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 개입 자료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10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3년 만에 3분의 2로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1번지는 2009년 11월과 현재 수도권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결과 10억 원 이상의 아파트는 3년 전 17만 6천 가구에서 현재 11만 6천 가구로 6만 가구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남과 분당 등 버블7 지역을 중심으로 10억 원 선을 잇따라 무너뜨렸습니다. 서울에서 구별로 송파구가 2만 가구 줄어 하락폭이 가장 컸고 강남구, 양천구, 서초구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의 리센치 아파트 공급 면적 109제곱미터는 2009년 10억 1천만 원에서 8억 6천5백만 원으로 내렸고 강남구 대치동 음마 아파트 102제곱미터는 10억 원에서 7억 7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분당, 과천 등의 집값이 떨어지면서 2만 2천 가구였던 고가 아파트가 1만 가구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 연방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재정 절벽과 관련한 공화당 측과의 대화에서 거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리드 의원은 재정 절벽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 연말로 끝나는 감세안을 연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부유층에 대해서는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극좌파 주장을 뛰어넘는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정 협상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시한 마지막까지 타협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도 상대 측에 구체적인 타협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면서도 세부안에 관한 협상은 미루는 분위기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 소송에서 디자인 특허가 중복됐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7일 독일의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치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둥근 모서리와 관련된 특허가 중복됐다는 삼성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애플이 두 특허의 중복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은 앞으로 소송에서 삼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난 2002년도에 도입이 됐지만 사실상 사문화됐었던 금리 인하 요구 권리가 소비자의 권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은행 대출뿐만이 아니라 카드 대출에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긴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서민우 기자 연결합니다. 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모범 기준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금리 인하 요구 권리가 보장받게 됐다는 소식은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좀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은행연합회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금리 인하 요구권과 금리 공시 등을 담은 대출금리 모범 규준을 의결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취업이나 연봉 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겉으로 보면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인 것 같지만 그동안 은행권의 소극적인 홍보로 이용 실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해서 금리를 낮춘 사람은 349명에 불과했고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한 대출자는 연평균 357명에 그쳤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 홍보할수록 이자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겁니다. 지난 2002년 제도 도입 후 10년간 이용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소비자들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요? 네, 크게 개인 대출자와 기업 대출자로 나뉘는데요. 우선 개인 대출자는 7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은행의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승진, 소득 증가, 신용등급 개선, 전문 자격증 취득, 우수 고객 선정, 재산 증가 등이 바로 그 예인데요.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앞서 열거한 7가지 사례 중 하나라도 개선된 것이 있다면 은행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 자격증의 범위와 같은 세부 사항은 은행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기업 대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크게 4가지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대출받을 당시보다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올랐거나 재무상태 개선, 특허 취득, 담보 제공의 조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은행권 대출 이외에도 카드론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카드론 대출에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리 인하 요구권은 일반 시중은행들에 해당하는 사안들이었는데요. 사실 일반 서민들에겐 은행 대출의 문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카드 한도 내에서 대출이 쉬운 카드론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론 대출의 절반 이상은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대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 업계와 함께 카드론 대출에서도 고객들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약관을 제정하기로 하고 어제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드론, 리볼빙 결제,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모두 아우르는 표준 약관을 만들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한다는 건데요. 이 약관에는 카드 사용과 관련해 금리 인하 요구권, 이용 한도 증액 혹은 감액 절차, 이용 전 동의 절차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표준 약관이 제정되면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급여 자산이 늘어나 카드론 대출자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카드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만기 1년 이상의 카드론 장기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의 관계자는 카드론 대출금의 절반 이상이 만기 1년 이상이어서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는데요. 카드론 표준 약관은 올해 말까지 시안을 마련해 관계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밖에도 앞으로 은행들의 대출 금리를 고객들이 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도 있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들은 내년부터 대출 금리를 세분해 매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용대출 등 유형별로 나눠서 공시하게 됩니다. 또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도 차별해서 공시하는데요. 1등급에서 3등급,
그리고 4등급, 5등급, 6등급, 7에서 10등급까지 구분해서 공시하게 됩니다. 변동금리 대출자의 금리 변동 주의가 돌아오면 이를 바로 통보해주는 금리 변동 알림이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리 인하 요구권과 금리 비교 공시가 정착되면 고객들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보거나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부의 서민우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차가 4년 만에 에코스 새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서울 역삼동 라움에서 에코스 페이스 리프트를 공개하고 사전 예약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에코스의 부분 변경 모델은 2009년 3월 신형 에코스 출시 후 4년 만에 선보이는 새 모델입니다. 이번 모델은 전면과 후면의 크롬 몰딩을 없애고 발광 다이오드 램프를 적용해 간결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또 내장은 수평형 디자인을 구현해 이전 모델에 비해 한층 넓고 안정감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또 내장은 대폭적으로 변환해서 좀 더 안정감 있고 편리한 기능과 또 안전사양을 대폭 추가했습니다. 또한 고객이 뒷좌석에서 타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에 착안해 험로 주행 시 충격 흡수력을 높인 것도 특징입니다. 현대차는 내년 연간 판매 목표를 12,000대로 잡았으나 고객들의 초기 반응이 좋아서 판매 목표를 높여 잡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달 사전 예약 실시 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며 판매 가격은 다음 달 공개됩니다. 세븐일레븐이 8만 원대 알뜰폰 판매에 나섭니다. 세븐일레븐은 29일부터 이동전화 업체인 프리티아와 SK텔린코와 협력해 알뜰폰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이달 서울 중구 20여 개 점포를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는 전국 7천여 곳으로 추금 매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품 가격은 8만 5천 원으로 20, 30만 원대인 국내 피처폰 가격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리 요금을 충전한 후 사용하는 선불형 휴대전화로 사용자가 용도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휴대전화가 스마트폰에 약진에 힘입어 올해 세계 시장 점유율 3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 증권사 전망을 종합하면 올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연간 휴대전화 판매량은 각각 4억 400만 대, 5,600만 대 규모로 추정됩니다. 또 세계 시장 점유율은 각각 26.4%, 30.7%로 점유율 합계는 30.1%로 예상됩니다. 세계 휴대전화 산업 전체 판매량 추정치는 10억 3,300만 대로 두 회사의 판매량이 30%를 넘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각각 3억 3천만 대와 8,800만 대를 판매해 세계 시장 점유율 합계는 27%였습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